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r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제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화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서 또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강 인트로 영상 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감을 잡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개정이 되었는지 신구조문 대비표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자, 해당 자료는 제가 강의를 끝나고 나면 제 블로그 홈페이지에다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분들은 출력해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제가 인트로 영상에서 해당 사이트 알려드렸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찾으셔도 됩니다. 근데 사실 좀 헷갈리긴 해요. 해당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도 좀 어렵고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셔서 편한 방법대로 다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프리하게 다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좋은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공부하는 것 자체가,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쉽진 않아요. 누가 공부를 태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들이나 또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조금이라도 10분씩이라도 공부하는 이런 습관들이 나를 더욱더 성장시킨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10분, 20분이지만 저는 이거를 준비하고 촬영하고 업로드하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이라도 꾸준히 올리고 싶어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전업으로 이걸 한다면은 하루에 2편 정도는 목표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제 주 업무랑 메인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힘이 됩니다. 자, 일단 밑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좀 말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대비표. 아무튼 전과 후, 비포, 애프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왼쪽 보시면은 6월 12일에 탑법 개정으로 인해서 일단은 개정이 됐고,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한 번 더 된 거죠. 그렇죠? 여기서 껑충 띄어서 한 번 더 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입니다. 그래서 탑법 개정이냐 일부 개정이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최신 날짜를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보시면 돼요. 그렇죠? 6월 28일이 현재 기준으로는 가장 최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조부터 보시면 되는데 음영이 안 들어간 것은 6월 12일 이때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셔도 돼요. 똑같으니까. 자, 28일 그럼 뭐가 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전 데이터가 6월 10일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나중에 만약에 우리가 9월 달에 일부 개정이 된다 그러면 이 6월 28일 이 데이터가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에는 예를 들어서 9월 3일 일부 개정이 오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다 공부하려면 머리 터집니다. 그러니까 일부 개정된 것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술사, 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준과 동일한 거는 패스합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1에서 6호 있죠. 6호. 그래서 여기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봅니다. 변경된 것만 순서대로 봅니다. 7호입니다. 7호. 그래서 지게차, 군의 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 자, 참고하실 것은, 자, 일부 개정이라는 것은 용어 하나만 바뀌어도
개정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마셔야 할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일부 개정이지? 자, 용어 한 글자 바뀌어도 개정입니다. 이해되셨죠? 오타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 것을 개정한 것도 표시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게차, 군의 운반차 해가지고 화물 운반차, 화물 자동차 비슷하죠? 근데 밑 뒤로 빼고 구체적으로 지게차, 군의 운반차에 대해서 명시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작업장 내입니다. 작업장 내. 이해되셨죠?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이해되셨죠? 자, 전에는 뭉뚱그려서 지게차, 군의 운반차, 작업장 내나 밖이나 상관없이 주 목적을 명확히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는 과연 이걸 어디까지 봐야 되냐, 어디까지 정의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주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도 모호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운반입니다. 작업장 내에서 내 사업장 내에서 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는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화물 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 운반 기계 및 고도 작업대의 포크, 버킷, 암 또는 이들에 대하여 지탱되어 있는 등등등 쭉 읽어보세요. 그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 지탱되어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기술적인 게 들어간 거 아니고 명확히 지게차나 군의 운반차를 정의했다.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24조를 보시면은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일한 것은 냅둡니다. 그냥 패스하시면 돼요. 자, 9호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바뀌었죠. 자, 앞에는 똑같습니다. 전단은 똑같아요. 우리 많이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사다리식 통로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합니다. 이해되셨죠? 똑같아요. 색깔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부분 한번 봅니다. 자,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자, 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만 설치하면 끝이었어요. 높이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 되는 지점에 등받이 울 설치하면 그 기준을 충족을 했는데, 자, 이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겁니다. 강화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들 보시면 신설이잖아요. 신설. 자, 뭔가 사회적 이슈나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혹은 잠재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명 같은 경우에는 금지 물질이기 때문에 완전 통으로 빼버렸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다리식 통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명확히 되었고 더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산업안전기사나 기사 그 이상 산업 지도사, 기술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점검 요원 같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이 내용만 고집하면 안 되겠죠. 이 내용만 보면 안 됩니다. 밑에도 체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가호부터 봅니다. 자, 등받이 울이 있어도, 자, 전에는 등받이 울만 있으면 끝. 이해되셨죠? 바닥으로부터 높이 2.5m가 넘으면은 등받이 울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합니다. 어떤 안전입니까? 추락. 이해되셨죠? 자, 근데 이제 등받이 울만 있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강화가 되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등받이 울이 있어도 근로자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 설치. 이해되셨죠? 자, 등받이 울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등받이 울이 있어요. 근데 안전은 확보됐지만 근로자 작업하는데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냐 없냐, 이 기준으로 세부 기준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앞에서 우리 인트로에서 봤던 것처럼, 자, 한국 산업 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하이라이트 쳐야 됩니다.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개인용입니다.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용 추락 방지 시스템 1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잘 나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2조로 넘어왔습니다. 보호구의 지급 등이 되겠고요. 1항은 똑같죠. 1항은 똑같습니다. 자, 1호에서 9호까지 똑같아요. 생략됐으니까 이것도 현행 것 같다. 생략입니다. 자, 10호 봅니다. 10호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신설이 된 부분들, 추가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하고는 그렇게 교집합이 없다. 왜냐? 이륜 자동차니까 배달 라이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걸 봐야 되니까 잠깐만 체크를 해봅시다. 파란색으로
변경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 똑같죠?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도로교통법. 자, 우리 산안법도 잘 모르는데 도로교통법 몇 조다. 이것은 패스합니다. 저도 알고 싶진 않아요. 아무튼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추가가 됐고 이륜 자동차 또는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 옛날에는 이륜차, 저도 스쿠터가 한 대 있긴 한데 그 이륜 자동차에만 해당했던 것들이 이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합한 안전모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넘어갑니다. 자, 42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뭔가 비어 있는데,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뭔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강화가 되었구나. 세부 기준이 뭔가 나왔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은 문제,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추락 방지. 자,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 중대재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자, 물론 화학물질 누출, 화재 폭발로 인한 중대 산업사고도 있지만은 건설이나 제조 현장에서 그 외에 거의 탑을 찍는 게 뭐냐면은 추락이죠. 거의 대부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락에 대한, 아까 위에서 봤죠, 등받이울 설치 기준도 추락이잖아요. 추락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주는 자, 신설입니다. 1에서 3항은 똑같으니까 과거 거 그대로 준용하시면 되고, 사항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길기 때문에 핵심 포인트만 공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자, 사업주는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자, 거기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작업 발판 및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죠, 작업 발판 및 추락 방호막 설치가 곤란한 경우도 있더라. 작업 환경에 따라서 협소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다른 조치가 있는데 이걸 하세요, 그겁니다.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서포트, 지지대입니다. 자, 그런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만약에 그런 작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전단에 있는 이런 구조, 안전성을 확보한 이동식 사다리를 사업주가 그리고 안전관리자가 지급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있는 사항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 관리 감독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준수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조치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로자에게 적합한 이런 이동식 사다리를 지급하고 각 호 밑에 1호부터 있죠. 이 사항에 대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조치해야 됩니다.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평탄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 53조로 넘어왔습니다. 계측 장치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계측 장치를 설치하는데 그 결과를 통하여 안전성을 검토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기본이죠. 화공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계측기기를 할 때 온도, 압력, 유량계 등등등 있는 것처럼 계측 장치를 설치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기본과 같고요. 자, 1호 보시면은 현행과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보시면은 2호가 바뀌었습니다. 2호가 바뀌었는데 건설 공사에서 토사나 구축물 등의 붕괴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자, 전에는 토사입니다. 토사를 딱 한정해서 그걸로 정했다면 토사 등입니다. 토사 외에 다른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브로드하게 적용을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5조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굉장히 우리 많이 애웠던 거, 달달달 애웠던 건데 좋은 소식이죠. 자, 오른쪽 보시면은 없죠. 자,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안전 개수 10, 12요, 그다음 5요 이런 거 있죠. 강제의 경우 2.5요 이런 것들 애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딱 하나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업 발판의 최대 적재 하중 같은 경우에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서 작업 발판의 최대 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해서 실어서는 안 된다. 이게 끝입니다. 왜냐면은 이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자, 비계가 강간비계냐, 어떤 비계냐,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사람의 하중, 근로자의 하중을 커버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쓰는 비계의 구조 및
제규로에 따라서 적재 하중 그리고 최대 적재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맥시멀한 그 내용을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그 최대 하중을 정하고 그를 초과하지 말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개수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그 최대 적재 하중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68조입니다. 이동식 비계입니다. 이동식 비계는 전과 다 똑같은데 아웃 트리거 있죠? 전도 방지용 지지대입니다. 이동식 사다리 같은 거 쓰는 크레인 같은 거 보시면은 산발이 나오죠. 양쪽으로 바퀴를 들어서 양쪽으로 서포트 지지하는 전도 방지용 지지대를 아웃 트리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하중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중량물을 이송하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아웃 트리거 끝났어요. 자, 정하거나 아웃 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아웃 트리거 영어하고 전도 방지용 지지대 이것을 빼고 그냥 아웃 트리거로 총칭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1조는 좋은 소식이죠. 통나무 비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 산업안전기사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암기법도 만들어 드리고 공부를 했는데 요런 통나무 비계 쓴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나오는 게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삭제가 됐다. 그래서 통나무 비계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86조가 되겠습니다. 86조가 되겠고요. 자, 11항을 보시면은 이륜 자동차의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이륜 자동차를 세부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단순히 이륜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 관리법을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서 정한 이륜 자동차를 명확하게 정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대부분 바퀴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들은 다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근로자를 탑승시키면 당연히 안 된다. 이것만 간단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87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원동기 회전축 등의 위험 방지, 방호 덮개, 슬리브, 울, 건널다리 이런 것들은 기본이죠. 그렇죠?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보시면은 신설이 있죠. 신설, 뭔가 강화가 되었구나, 뭔가 기준이 엄격해졌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분쇄, 파쇄, 미쇄, 미분, 혼합기 등 혼합기 등등등 있죠. 등입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원료가 흩날리거나 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단어가 바뀌었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똑같죠? 하여야 한다. 끝났습니다. 전에는 여기서 끝. 이제는 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부 지침을 전달합니다. 자,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를 열어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명확히 규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밑에 1, 2, 3 보면은 이미 산업 현장에 되어 있는 인터럭 장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규정을 좀 더 세분화했다. 그리고 명확히 규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덮개를 열기 전, 뚜껑이죠. 그렇죠? 열기 전에 분쇄기 등의 가동을 정지하십시오.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분쇄기 등과 같이 덮개 간에 연동장치, 전기적 연동장치를 통해서 인터락을 걸어 놓는 겁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집에도 있죠. 밥솥, 그리고 세탁기에도 연동장치가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밥솥이나 세탁기 돌아갈 때 문 열어보세요. 멈추면은 연동장치가 돼 있는 거고 멈추지 않으면은 안 돼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연동장치가 있고 덮개가 열리면 자동으로 멈춰야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멈추거나 아니면은 열리지 않도록 돼야 되죠. 근데 만약에 열리는 구조라면은 자동으로 멈춰야 됩니다. 자, 분쇄기 등의 등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서 나열했던 거 분쇄, 파쇄, 마쇄, 미분, 혼합 이런 게 뭡니까 여러분들? 위험점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동기라고 하기도 하고 회전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 위험점이 형성되는 부분에 의해서는 인터락을 설치를 하시고 광전자식입니다. 감응형, 쉽게 말해서 센서입니다. 센서. 자, 프레스 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 손이 프레스 내부 쪽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감지하면은 당연히 프레스가 가동하면 안 되겠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감응령 방호 장치를 설치해서 근로자의 신체가 위험 한계 말려 들어가는 거죠. 위험 한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멈추게 해야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항 보시면은 비포 봅니다. 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했죠. 똑같아요. 그렇지만 세분화되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해야 하며 좀 더 서술을 했어요. 분쇄기 등의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다음 1, 2, 3 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로자가 덮개 또는 울 등을 열기 전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자, 밑에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똑같은데 자, 체크 포인트는 인터락을 설치하라. 그렇죠. 인터락 하시고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입니다. 등. 그래서 감응령 방호장치를 설치해서 위험을 제한하십시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멈추도록 할 것. 이 내용이 많이 나오죠. 자, 체크 포인트는 자동으로 이해되시죠? 자동으로 됐죠? 그리고 가동을 정지 이해되셨죠? 체크 포인트 나왔죠? 자동으로입니다. 인터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덮개 또는 울 등 그냥 단일로 설치되는 덮개를 갖다 놨더라면 그걸로는 안 된다. 이해되셨죠? 덮개 또는 울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왜? 안전은 다중하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인터락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2조입니다. 정비 등의 작업 시 운전 정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조사하다 보면은 설비 유지 관리할 때 정비할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과거 몇 년치를 보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전에 비포 한번 봅니다.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에 등등등 정비하거나 청소하거나 급유하거나 검사, 수리, 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거 말고 청소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비정형 작업들 있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운전 정지해야 된다.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을 안 지키니까 사고가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엇이 바뀌었느냐? 자, 1항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용어랑 그 문장 자체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자,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입니다. 동력. 그래서 동력으로 작동되는 모든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에는 그냥 공작, 수송, 건설 등 이렇게 뭉뚱그려 얘기했더라면 이제는 한 방으로 정리합니다.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컴프레셔라든지 펌프라든지 팬이라든지 뭐 배기팬이라든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6조입니다. 작업 도구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입니다. 작업 도구입니다. 근데 작업 도구인데 자,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됩니다. 자, 레버 플로에 대해서는 전에 만화로분을 기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체인 블록 이렇게 되시죠? 각 호의 사항을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레버 플로, 체인 블럭은 굉장히 기계 쪽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용어 정리 한번 하시고요. 1에서 6호는 똑같으니까 7을 한번 봅니다. 7호. 후군, 변형, 파손, 부식, 마모되거나 이런 것을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리고 8호 보시면 됩니다. 8호가 디테일하게 변경이 됐어요. 자, 이런 거 숫자 나오는 거 보니까 산업안전 기사에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인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그래서 크레인의 와이어 로프 폐기 기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와이어 로프의 폐기 기준도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디테일하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사이클을 가지고 우리가 유지 관리를 할 거냐, 폐기할 거냐, 교체할 거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본다는 겁니다. 다 똑같고요. 그리고 체인의 길이가 체인의 제조될 때의 길이의 5% 초과했다. 자, 그리고 링의 단면 지름이 체인이 제조된 때에 해당 링의 지름의 10%를 초과하여 감소한 겁니다. 맞죠? 자,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 마모가 얼마나 됐느냐, 트레이드가 얼마나 남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동전도 넣어보고 이렇게 교체한 주기를 선정하잖아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수치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2편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3편으로 여러분들 저런 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More safer, 더 안전한 산업 현장. Better life, 어제보다 더 나은 삶. 산업재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도 예방해드리는 LFE 연구소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LFE다. LFE 소장과 함께하는 쉽고 재미있는 산업 안전에 관한 이야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